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담으로 전해지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어느 따뜻한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야외 캠핑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한 산속 캠핑장을 골랐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장은 꽤 유명한 곳이었지만 그 주에 비가 많이 와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친한 친구들끼리만 조용히 자연을 즐기기로 한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캠핑장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은은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결할 수 없던 인생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밤이 깊어져감에 따라 이야기들은 점점 섬뜩한 주제로 흘렀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이곳에는 어떤 하얀 여인의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대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는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 전기가 나가고 오싹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게도 근처에는 다른 캠핑객이 없어 보였고 그들의 텐트는 산속에 고립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그녀의 이름을 민정이라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추위를 느껴 잘못했다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디선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져갔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같은 간격으로 이어졌고 그 소리는 캠프사이트 경계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무언가에 끌리듯 그 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이윽고 캠핑사이트에서 한참 떨어진 어두운 숲가장자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려진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마주했습니다. 그 여인은 민정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주며 여전히 낮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듯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공포에 질려 발을 엇디뎠고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캠프장 바닥에 누운 채 친구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민정이 기억하는 것은 흐릿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여인을 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 그녀는 비무장지대 근처로 가는 것을 금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 밤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캠핑장은 이후에도 몇몇 비슷한 체험담이 이어졌고 결국 소문이 퍼지면서 폐장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그곳이 과거 전쟁터였고 그 하얀 여인은 전쟁 준비 극적인 일을 겪은 여인의 영혼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추가해가며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공포를 심어주며 여러분에게도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아직도 그 여름밤 이후로 캠프장은 방문자가 거의 없으며 용감한 탐험객들에 의해 가끔씩 이야기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진실을 알기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고 버려진 저택에는 밤마다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었다. 이 저택의 주인은 1970년대에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도 이상한 이유로 그곳을 떠나버렸고 집은 긴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 젊은 대학생인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캠핑을 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그들은 모닥불 옆에 앉아 각자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화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그 저택으로 옮겨갔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민준의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했다. 모두가 처음에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음주가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결국 호기심에 못 이긴 5명의 친구들이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달빛이 언뜻 비치는 길을 따라 그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어둠 속에서 그늘진 채로 우뚝 서 있었고 주변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덜컹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구석진 방들을 둘러볼수록 그곳은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낡은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문득 민주는 사진 속 인물의 눈빛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느꼈어? 그냥 자기 기분 탓이라고 했어. 외면했지만 친구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건만 긴 복도 끝에 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순간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이 들렸다. 친구 중 하나가 장난치지 마, 얘들아 라며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아무도 장난을 치고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떤 힘에 이끌리듯 5명은 그 방을 향해 걸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방 중앙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흩어진 종이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촤르르 어둠 속에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몸은 움직이질 않았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오는 중이었다. 친구들은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대문을 향했다. 숨죽이고 달리던 그들은 가까스로 저택을 빠져나왔다. 저택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거짓말인 듯이 초승달 아래에 공기는 다시 따뜻해졌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후로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터넷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겼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그 저택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그 저택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호기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대학생 수연은 시험 기간 동안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는 오래되었지만 나름대로 신뢰할 만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춤 없이 그녀의 승인 1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수연은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적인 소리였지만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바쁜 시험 기간이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기 전 1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깜깜했다. 10층의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순간 엘리베이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에 뭔가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지나갔다. 놀란 그녀는 급히 12층 버튼을 다시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바로 문을 닫고 다시 올라갔다. 그 이후로 수연은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춰 문이 열리더니도 아무도 없는 어둠만이 보였고 어떤 날은 그녀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매번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거나 등 뒤에서 뭔가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선을 돌리면 아무것도 없었다. 수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긴 환각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관리인은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의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보다가 예전에 이 아파트에 관한 기이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10층에 살던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가족 사진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어깨 너머로 비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여름밤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상한 점은 화재의 시작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건의 원인이 불명확하게 남았다는 것이었다. 그 후 10층의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몇몇 주민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지만 결국 아무도 해당 층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수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결국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시 한번 그 그림자가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은 뒤를 돌아봤고 분명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실체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고 곧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문을 닫았다. 아파트를 떠난 후 몇 년이 지나도 수연은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그림자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 아파트는 몇 번 리모델링 과정을 거쳤고 관리실의 문서들도 새롭게 정리되었다. 하지만 수연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